술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해결치 못하고 재발한 경우에 그 이유나 핑계를 환자분의 수술 후에 관리 잘못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잘 돼 있고 처음부터 고정이 잘 되고 한다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환자분이 재발을 느낄 만큼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요실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새 날씨도 좀 춥고요. 요실금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치료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병원을 찾아서 수술하는 경우도 좀 늘고 있고, 특히 요실금 수술을 과거에 했었는데 다시 재발하거나 또는 수술 자체가 실패를 해서 성공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실금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재발도 방지하고 또 이걸 잘 유지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요실금 수술,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 있어서 요도 중간에 테이블 넣는 메쉬 수술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을 해야 될 분을 수술하는 것이 수술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약물 치료나 기타 물리치료 같은 수술 외의 치료가 더 적합한 환자, 즉 과민성 방광, 좀 더 발전한 절박성 요실금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효과가 당연히 없겠고요. 적절하게 진단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튜브에 보면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또 재수술에 대해서도 자신을 표방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첫 수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연간에 쌓인 경험으로 적절한 위치를 찾고 또 주위 손상을 적게 하면서 또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리고 지금도 왕성하게 그러한 환자들을 보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심이 맞겠습니다. 꼭 대형 병원이라고 해서 개인 병원보다 수술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전문화되지 않은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이 적은 분에게 실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술 중 테이프의 위치가 정확히 요도의 중간에 위치하지 않고 안정화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동반된 증상을 치료하거나 또는 같이 교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환자 중에 자궁 근종이 굉장히 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복압성 요실금도 있어서 수술도 필요했죠. 근데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센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소변이 샌다. 우리 대표적으로 복압성 요실금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 경우는 테이프 수술로 많이 회복되고 거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특별히 한 가지 호소하는 게 있었어요. 자세를 움직이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찔끔 샌다. 이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자궁에 근종이 있으면 방광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작고 자궁의 위치가 좀 후굴돼 있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방광과 인접해 있는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 그게 굉장히 크고 위치가 좋지 않으면 방광이 어느 정도 좀 차 있을 때는 위치를 움직이면서 자궁과 방광이 서로 접촉하게 되고 눌리면 아주 소량이지만 소변이 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복압성 요실금 치료인 테이프만으로는 교정될 수 없죠. 물론 이런 상황이 아주 흔하게 발생하지 않고 언제 발생하는지 안다면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알고 수술하느냐 그냥 그런 것도 개념이 없이 수술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일 겁니다. 물론 비뇨기과 선생님들 중에도 자궁 근종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항상 생각하듯이 전반적인 골반 내 구조물 중에 자궁이라면 아무래도 산부인과에서 근종은 치료를 해가면서 일정 기간 관찰을 하면서 크기 변화를 볼 수 있는 병원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자분들이 안정기간인 수술 후에 3주 정도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테이프가 고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시간에 뭐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안 하던 걸 일대 모아서 수술 후에 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술을 반드시 실패하게 하고 재발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술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해결치 못하고 재발한 경우에 그 이유나 핑계를 환자분의 수술의 관리 잘못으로 돌린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잘 돼 있고 처음부터 고정이 잘 되고 한다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환자분이 재발을 느낄 만큼의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자기의 일인데 일부러 내가 재발 하나 보려고 힘든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 당일날 대부분의 요실금은 퇴원과 동시에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위치에 자리하는 테이프의 구조라든지 중요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단계가 된 것이죠. 수술 후 관리는 크게 재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한 염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무리한 행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수술 후에 일반적인 수술의 관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수술이 실패해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를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요실금의 원인 중에 크게 분만 손상, 비만, 그리고 갱년기 등의 노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재발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빨라집니다. 즉 요실금 수술 후에 전에 비해서 체중이 한 6개월에 10% 이상 과하게 늘어난다. 요실금이 재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출산을 통해서 분만 손상과 다시 요실금 지지구조의 느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만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술을 한 번 더 똑같은 수술을 하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경이 되면 당연히 지지구조가 약해지고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되고 조직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재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적극적인 갱년기 관리를 필요로 하겠죠. 요실금 수술 같은 것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때에는 이미 완벽하게 복합성 요실금이 치료됐을지라도 없던 절박성 요실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방광을 조절하는 말초신경계의 문제로 생길 수가 있는데 폐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요실금 수술로 재발이 아니고 새로운 절박성 요실금이 나빠진 겁니다. 이때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정확한 검사를 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약물 치료나 기타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말끔하던 분이 갑자기 소변이 샌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그러실 필요가 없이 요실금 전문병원에서 선생님과 상담을 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요실금의 재발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술이 처음에 실패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특히 첫 수술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점을 미리 좀 아시고 수술로 대비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